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도, 이문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기획위원회 전범일 위원입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안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중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도 차선 도색 작업 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임원로 136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매일 쇼핑을 하고자 차량을 이용하여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외대앞도로 이문로 왕복 4차선에서 마트에 진입하기 위하여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오르막으로 우회전 후 다시 우회전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에서와 같이 오르막 우회전 후 다시 우회전하는 도로의 중앙선 연결 부분이 끊어져 있으며 심지어 우측으로 2.5m가량 이동하여 도색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입 방향 우측으로는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로가 좁고 굽어 있는 관계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알아서 서로 양보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부주의하면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와 여건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월 전 해당 지역에서 접촉사고 발생이 있었으며 추가적인 사고 위험을 없애고자 관계 공무원 및 마트 관리소에 도로 도색 작업 개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전방주시 태만보다는 도로의 여건, 차선 도색, 도로폭, 장애물 설치 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출입을 하는 곳으로서 향후 또 다른 주민들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에 사고 발생 원인 파악과 개선을 분명히 하고자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드린 내용과 관계자들의 답변입니다. 동대문경찰서 시설팀 도로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악법도 법인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과 다른 차량들의 상시 중앙선 침범은 어떻게 되나? 보상금은 없지만 사진 촬영하여 경찰서에 고발 접수하면 된다. 구청 교통행정과 도로관리의 책임이 구청에 있는 것 아니냐? 사유지 안의 도로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 건물관리소 차선 도색이 잘못되어 있고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다.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자체적으로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현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지 안의 도로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 구청관리지역의 중앙선 도색이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정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모 가수의 노래인 세상이 왜 이래 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한 공무원 헌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관계자분들은 현장을 보고도 제대로 상황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알고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께 간곡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꼭 한번 직접 운전하시어 현장을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 여건은 보통의 일반 운전자들이
통상적인 운전 방법으로 운행하셨을 시 법규 위반이 되지 않도록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사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진출입을 하면서 중앙선을 밟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진입로 오르막 부분과 마트로 진입하는 우회전 구간에 대하여 동대문구청과 마트 건물 관리소에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소장께서는 마트 관리소 관리교육은 아스팔트 공사 및 차선 도색을 마트 관리소에서 시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 여건을 위하여 구도 차선 도색 작업 개선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분과 구도의 기능은, 두 번째, 구도에 대한 차선 도색 작업의 관할, 세 번째, 사도에 대한 차선 도색 작업의 관할, 네 번째, 구도와 사도 연결 부분의 차선 도색 작업의 지휘 관할, 다섯 번째, 관내 잘못된 차선에 대한 도색 작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큰 관심을 갖고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취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이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부터 환경오염, 경제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크게 미니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수상형 태양광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 등에 작은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뒤 생산된 전기를 플러그로 연결해 가정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정부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미니 태양광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매년 자치단체가 지역 내 복소의 설치 업체를 선정해 공고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업체 공급 가격의 70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2019년 보조금은 5W당 1,390원으로 베란다형 300W 미니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41만 7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보조금은 구마다 다르지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300W 미니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60만원이라면 지원금을 제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8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모듈은 보통 하루 3시간씩 30일 동안 햇빛을 받을 경우 30에서 32kW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돌릴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를 전기료로 계산하면 한 달에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데, 이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업체들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최대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여 시구 보조금이 바닥나기 전에 설치하는 게 돈 버는 길이라며 최근 들어 미니 태양광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일부 미니 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특혜 논란을 떠나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태양의 도시로 만든다며 설치 비용 대부분을 떼주고 아파트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라고 하지만 숨은 비용을 포함해 경제성을 분석해보면 전문가들은 미니 태양광 발전 효율 자체가 경제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모듈로 발전된 직류 전력을 인버터를 통해 교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모듈과 인버터 모두 효율이 떨어지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2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때까지 처음과 똑같은 효율을 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베란다 거치형의 특성상 조류의 분비물이나 황사, 먼지 등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안전과 아래층의 음영 발생 때문에 경사각을 70도 정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효율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설령 전력이 충분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베란다형 태양광은 전력이 만들어지는 즉시 바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 잉여 전력은 상계 처리되지 않으며 따라서 일주일 안에 많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전제품들이 바로바로 전력을 쓰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베란다형의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모듈 수명은 20년이지만 인버터는 그 절반에 지나지 않아 최소 1회 이상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2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 모듈 철거 및 재설치 비용으로 최소 1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토거업체의 경우 5년간 무상으로 보증 수리를 해주지만 나머지 15년간은 가구주가 수리 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회당 출장비는 5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도 태양광 패널로 인해 베란다 전망을 포기해야 하는 점, 아파트 외벽 도시식 안전 문제, 도색 비용 증가, 최강 방해 등 감수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 18kg의 중량의 패널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해 파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점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예컨대 부자 동네로 불리는 강남 지역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미관을 해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미니 태양광 발전 사업 자체가 혈세 낭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값이 싼 중국에서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조립만 한다면 당연히 외국산으로 분류해야 하나 국산으로 둔갑하여 혜택은 중국 업체들이 주로 챙겨가고 발전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금으로 2019년도 1억 6천만 원, 2020년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 설치 지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 설치 누적 현황.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지원하냐?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지원하냐? 두 번째,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효과, 투자 대비 효율성, 안전성, 도시 미관 등. 세 번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철거 폐기 시 비용 및 예산 지원 방안,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응. 네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구의회가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정범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은동 136-마트 요것은 아까 여러 경찰과 구청의 답변을 쭉 들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국장이 직접 좀 현장에 나가서 경찰서 담당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러고 우리 구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또 여러 과가 같이 동시에 나가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가는 보다도 담당 실무국장이 제일 잘 아니까 교통 담당자들과 경찰서 담당자들 같이 나가서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전문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와 그랬는데 이 태양광 사업은 기록을 보니까 본격적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2004년도에 얘기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6년도 했고 2012년도에도 많이 했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쭉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이 태양광의 시설 이후에 여러 가지 무슨 평가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되게 요즘에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 결국에는 기후 환경 파괴로 인한 이런 그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래서 이제 더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의 16만 세대 중에서 태양광을 설치한 세대는 채 5천 세대가 다 안 됩니다. 너무 미미하고 서울의 25개 구를 보니까 우리 동대문이 품위 하단 쪽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동대문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런 지적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구가 부담하는 그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시켜 가보려고 하는데 또 우리 전범일 의원님은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 사업을 중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은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넓혀가는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런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동대문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계를 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게 나온다. 아까 말씀처럼 8,000원이나 10,000원을 때문에 그걸 하느냐 또 강남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강남은 8,000원이나 10,000원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그 구청장 입장에서 딱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태양광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